안녕하세요, 방영철입니다. 이번 시간 660강 수변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어떤 공부를 하면서 외우려고 하면 오랫동안 기억 못 남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해드리자면 수변구역도 상수원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규제가 굉장히 센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이렇게 경매물건들 나와 있는 거 제가 몇 개 좀 한번 봤거든요. 경매물건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수변구역, 여기 보시죠. 수변구역 나와 있죠. 여기도 여기 수변구역, 한강 수변구역. 그 다음에 여기 뭐 이 물건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무작위로 그냥 추출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저기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야? 여기는 낙동강 수변구역이네요. 그죠? 낙동강 수변구역이네. 그죠? 그러니까 어떤 4대강, 뭐 그죠? 한강, 낙동강, 영산강, 뭐 섬진강, 금강, 뭐 요런 것들 주변에는 다 수변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는 그냥 수변구역이라고 돼 있는데 특별대책권역이 없어. 그런데 이것은 여기 특별대책 수변구역 수리보전 특별대책 플러스 한강 수변구역이라고 돼 있죠. 두 가지가 있죠. 여기도 그냥 막연히 특별대책 지역이라고는 안 돼 있고 그냥 수변구역이라고 하면 돼 있어요. 자, 이게 뭔 차이냐? 여러분들 이것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저도 이제 이런 것들 처음에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래요. 이게 법조문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이제 특별대책 지역이야. 특별대책 권역입니다. 특별대책 권역인데 특별대책 권역 안에도 이 권역 안에도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 특별대책 밖에도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자, 이 특별대책구역 안에 있으면 특별대책구역도 표기를 해야 되고 수변구역도 표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놈을 따라야 되겠어요? 이 수변구역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놈이 세니까. 얘는 지역이고 얘는 구역이잖아요. 그럼 구역을 따라야지요. 수변구역 있으면 수변구역을 따라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거 괜히 뭐 어떤 놈은 특별대책구역도 있고 수변구역도 있는데 왜 너는 특별대책구역이 없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아까처럼 답을 해드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수변구역은 정리하는 거 표만 볼게요, 여러분.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요. 수변구역은 이렇게 강가 500m까지 건축행위, 오폐수 배출, 음식점 영업이 금지돼요. 그죠? 한강의 경우는 팔당댐에서 춘자 무암댐까지 수변구역이 지정됐고요. 한강 이외에도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4대강에도 소유권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웬만한 강가는 또 뭐 호수라든가 그런 데는 다 지정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좀 제가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이제 여기 수변구역 이제 할 차례죠. 이렇게요. 수변구역에는 강가 똑같은 말입니다. 500m까지 건축행위, 그 다음에 오폐수 이제 금지가 되어 있고요. 공장도 들어올 수는 있어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들어올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폐수 배출 시설은 입지 불허. 숙박업, 마찬가지로 입지 불허입니다. 단, 여기도 특별대책 외지역, 외 수변구역에는 일정 요건이 있죠. 뭐, BOD, 뭐, 10ppm 이하, 처리 방류 시, 뭐, 입지가 가능하다. 식품적격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은 입지 불허지만, 특별대책 외지역의 수변구역에서는, 외지역, 특별대책이 아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자, 물건 하나 볼게요. 이런 거 볼게요. 이것은 특별대책지역, 이것은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떤 그런 그 조건도 없어요. 그냥 못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대책지역 플러스 수변구역이라고 돼 있으면 음식점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음식점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특별대책지역이 없고 그냥 막연히 수변구역으로만 돼 있다. 이것은 그럼 뭐예요? 특별대책구역 밖에 있는 수변구역이잖아요. 그죠?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수변구역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일정 용량의 오폐수 처리 능력만 갖추면 입지가 가능하죠. 건축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특별대책구역 안에, 이게 핵심이 이거거든요. 특별대책구역 안에 있는 수변구역이냐, 특별대책구역 밖에 있는 수변구역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건축이 가능하고 안 하고, 또는 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고 없고 그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그냥 법조문만 이 토지 이용 계획을 봐서는 막연히 우리가 그냥 짐작만 할 뿐이지 정확한 건 지금까지 몰랐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그런 의미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볼게요. 뭐 이해 가시죠? 그리고 뭐 단독주택, 일반 건축물 중에서 단독주택이 들어올 수 있냐 없냐. 단독주택, 공동주택, 종교시설, 노인복지시설, 양로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입지 불가해요. 단독주택까지 못 들어온다고요? 단독주택까지 못 들어온다고? 그렇게 알면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죽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왜? 제가 법조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5조에 보면 한강 수계 및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에 대한 법률에 보면 제5조에 보면 수변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배출시설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식품 적배업 들어오지 마, 숙박업 들어오지 마, 목욕장 들어오지 마, 관광 숙박업 들어오지 마.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오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자, 특별대책구역 아니냐 또는 바뀌냐 이 차이가 있다고 했죠. 자, 이런 것들 식품적배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 숙박업이 특별대책구역 안에 있으면 못 들어와요. 그죠? 이게 더군다나 수변구역에 있다면. 그런데 특별대책구역 밖에 특별대책구역이라는 문구는 없고 그냥 수변구역으로만 돼 있다. 그러면 일정 양의 어떤 그 오염 배출 시설들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시설을 설치를 하면 이 수변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어요. 수변구역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죠? 특별대책구역 아니냐 바뀌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이거에 따라서 땅의 운명이 바뀐다니까, 땅의 운명이. 그죠? 우리 시골만 가도요, 금강 상류가 쫙 지나가요. 그럼 그쪽도 수변구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다 음식점들이 있고 학교 있고 다 있어요. 왜? 이것은 특별대책구역 바뀌니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차이가 땅의 명암이 여러분들 이렇게 법조문을 잘못해서 가면 큰일 나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아니 그럼 아까 수변구역에는 단독주택 못 들어온다고 되지 않았냐. 자, 법조문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여러분. 법조문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법 2조 2항 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입지 불허지요. 단독주택 중에서도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이 말이 뭔 말이야 대체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연히 법조문을 읽을 때는 건축법 제2조 1항 1호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안 된다 라고 돼 있는데 가로치고 뭐 했어요?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그러면 뭐예요? 다가구주택은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단독주택 중에서도 다가구주택이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건축법을 한번 볼게요. 건축법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건축법에서 단독주택이라는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독주택은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단독주택, 일반 단독주택이 있고, 그냥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어요. 그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그럼 다가구주택만 못 들어오는 거잖아. 그죠? 수변구역에는 다가구주택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단독주택, 일반적인 단독주택하고 다중주택은 들어온다니까요? 이건 들어올 수 있어요. 단독주택이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근데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건축법 제2조 1항 2호, 1호에 따른, 그죠? 2조 1항 1호에 따른 다가구주택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들어올 수 있다 이거죠. 들어옵니다. 괜히 수변구역이,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은 6개월 이상 거주자, 원거주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지목이 대인 곳에서만 건축이 가능하죠. 물론 농수산물, 보관창고, 어떤 농업과 관련된 것들은 뭐 지을 수 있어요. 일정 면적 이상은, 일정 면적 이하는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수변구역이 규제가 셉니까? 아니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규제가 셉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 훨씬 더 규제가 세죠. 그죠? 자, 그러면 수변구역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수변구역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특별대책구역 안에 있는 거냐, 특별대책구역 밖에 있는 거냐. 특별대책구역 플러스 수변구역 이렇게 돼 있으면 굉장히 규제가 센 거죠. 수변구역이. 그죠? 그렇지만 수변구역만 돼 있다면, 일정 부분 오염수만 처리할 수 있다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도 단독주택도 가능하다. 그죠? 이해 가시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들내미가 털털털 하면서 들어오네, 또.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여기 나와 있네. 특별대책지역 1km 이내 지역, 그 다음에 특별대책지역 외지역은 하천,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그죠? 이것보다는 이놈이 더 규제가 세다 이겁니다. 그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런 것들은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요런 것들은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못 들어오는데 단 조건이 예외적으로, 그죠?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양로시설 같은 경우는 30명 이내,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도 30명 이내에 그런 것들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뭐 단독주택, 다중주택은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뭐 1리터당 10mg 이하가 되도록 하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상수원 보호구역보다는 훨씬 규제가 조금 약하죠. 그죠? 규제가 약하죠. 그러니까 제일 센 놈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듯이 상수원 보호구역 제일 세고, 물론 이 수변구역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수변구역도 쉽지 않아요. 근데 수변구역은 뭐 지목이 되다 그런 조건은 없어요. 그죠? 그런 조건은 없잖아요. 상수원 보호구역은 집을 지으려면 지목이 돼 있는 데다만 지어야 돼요. 기존에 있던 거 개축 보수는 가능하지만 어떤 것입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은 굉장히 센 거다. 농업인을 위한 시설 외에는 거의 못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죠. 예, 좀 무서운 땅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수변구역도 까다롭습니다. 수변구역도 쉽지 않아요. 지리외신 좀 있으니까 지리외신 한번 보시고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로 한번 제가 총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음 때는 이제 뭐 인센티브 받는 뭐 그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뭐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보호 몇 가지, 한 10가지가 있어요. 이런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받는 부분들 661강이지 표시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이렇게 이제 4개를 다 마무리했어요. 4개를 다 마무리했으니까 대충 의미를 알고, 그래서 가장 규제가 센 거 의미는 알고 우리가 경매를 하자, 그런 뜻에서 제가 이렇게 가장 규제 센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수원 보호구역 꼭 좀 어느 정도 기억할 건 기억하십시오. 몇 가지만. 특별대책지역, 그다음에 수변구역, 여기에는 공장 설립 제한지역, 공장 설립 승인지역도 나오고, 또 특별대책지역에는 오염 총량제, 그 다음 뭐예요? 환경영향 평가, 이런 법들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 수변구역은 일정 이게 특별대책지역 안쪽에 있냐 또는 특별대책지역 밖이냐에 따라서, 그죠? 특별대책지역 밖은 밖에 지역이 있다면, 그죠? 어느 정도 우리가 폐수 용량을 갖다 잘 정화만 하면 가능한다.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것들은 땅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상수원 보호구역. 다시 한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